21대 대선 3차 TV 토론까지 마치고 이제 6월 3일 대선 목전에 와 있습니다. 예, 어제였죠.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지난 1, 2차 TV 토론도 뜨거웠지만 3차 TV 토론의 후폭풍이 6월 3일 대선까지 직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제 TV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아니라 거의 청문회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1차, 2차도 그랬는데 어제 3차 토론회마저도 사실상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놓고 인신공격성, 사실상 거의 청문회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됐는데요. 특히 어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 발언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죠. 정말 차마 제 입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특히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오후 8시부터 시작됐고요. 사실 전체 관람가입니다. 전체 관람가. 근데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언어폭력, 혐오, 정말 대단히 모욕적인 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젓가락 발언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요. 이준석 후보 지금 민주노동당에서는 사퇴하라까지 얘기했는데 저 정도 수준이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난 1, 2차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이나 김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는 예상 가능했는데 3, 4위 후보 이준석, 권영구 두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은 독한 3등 전략을 썼던 것 같고 권영국은 착한 4등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권영구 후보의 경우는 본인의 존재감을 3차 TV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준석입니다. 독한 3등 전략을 쓰고 있는 이준석이 어제 방금 말씀하신 젓가락 발언을 포함해서 1차부터 3차 내내 거의 이재명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로 일관했고 이것이 보는 시청자 우리 국민들을 매우 피곤하고 짜증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3차가 그 백미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TV 토론, 선거 전략에 있어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등등 하는 건데 네거티브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도를 지나치잖아요. 이게 네거티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본인에게 독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제 이준석 후보 앞서 얘기했던 젓가락 발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이 공중파에서 저런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지? 더군다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악의적이었어요. 정말 너무 악의적이라는 게 느껴졌는데 뻔뻔스럽게도 발칵 뒤집어지고 나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뻔할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 펜코 보고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로 저는 입증됐다고 봅니다. 펜코 보고 정치하는구나. 펜코 1배 딱 그 수준이어서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러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됩니다. 아주 해악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할 생각 마시고요. 펜코 대통령이 나와서 펜코 대통령 딱 어울립니다. 그 자리가. 네, 이준석 후보 이 후보풍이 상당히 거세자 오늘 오전에 본인의 이제 SNS에다 입장을 밝혔는데 예상하듯이 사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무슨 자신에 대한 오히려 역혐오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히 이준석다운 그러한 내용인 것도 같고 문제는 좀 시민들의 반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차, 2차 TV 토론까지만 해도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호감과 지지가 상당히 1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나왔었는데 이제는 깜깜이 기간이라 여론조사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어제의 후폭풍은 분명히 이준석 후보에게 해가 될 것 같고 해서 압도적 해로움이 바로 이준석 후보 아니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이 6월 3일까지 과연 10%를 넘어서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 주장에 의하면 김문수가 아닌 이준석 본인이 이재명을 잡을 다크호스다 보수의 대항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뜻대로 전개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10%를 찍고 오늘 이제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전부터 했던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까? 한 세 군데 나왔는데요. 10%못 넘었어요. 9점 몇 프로예요. 뭐 물론 네. 이제 10% 언저리인데요. 저는 어제 토론회 발언에 후폭풍이 상당히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펜코 좋아하잖아요. 펜코가 하라는 대로 펜코 보고서 정치하는데 펜코를 지지하는 2030 소위 남성층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지 다 흠뻑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사실은 지지층, 뭐 여성들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할 텐데요. 전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 발언 자체가요. 진짜 수위를 너무 넘었어요. 이게 사실은 대통령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어제 주제가요, 정치 부분이었고 정치 양극화, 국민 통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준석 후보 하는 짓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너무 전형적인 갈라치기이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두 손 꼭 붙잡고 제가 정말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어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정말 정확한 표현 하나 썼어요.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했는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는 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와 관련돼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한 거 보니까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저는 요거는 대선과는 약간 다른 결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다시 국민의힘과 합칠 겁니다. 이 사람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따뜻한 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개혁신당 만들어서 세석 의석 갖고 있는데요. 다음에 대선되려고 하면 대통령 후보를 정말 제대로 나오고 싶으면요. 개혁신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간판 달아야 돼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보수 재편돼서 같이 합칠 거고요. TV 토론에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아주 그냥 쌍으로 이재명 후보 협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책적으로도요 차이가 없어요.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 어제 국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원 정정 핵무장 관련된 부분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독한 3등 전략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까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쉴드였고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냥 펜코 대통령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사퇴하라, 그리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지금 서명이 지금 각종 SNS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방송 하단에다가 관련된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준석 혐오 정치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분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준석 이 정도 되면은 나이가 저는 정계 은퇴란 좀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 이 정도 되면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사퇴하라고 바로 성명서 나왔는데요. 저는 사퇴는 당연하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너무나 좀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해악적이고. 다른 것도 아니라, 이게 이제 개인이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그냥 그대로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온 국민이 다 지켜본 대통령 후보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혐오스럽고 좀 폭력적인 언사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이거를 너무 선정적으로 이거를 우리 온 국민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이준석은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도요, 아예 금지시켜야 돼요. 네. 약간 좀 뒤늦은 얘기긴 하지만 방송이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도 이준석과의 어떤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CBS를 포함해서 언론이 왜 이렇게 그동안 이준석을 감싸고 옹호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붙이자면 지난 2차 토론회 때 하버드 장학생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장학금이요,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석 씨 보면서 하버드 나왔지만 하버드 출신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국민 세금으로 하버드 유학까지 갔다 온 하버드 장학생인데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어제 느껴진 게 국민 세금 낭비가 저런 거구나 해서 이준석 어제 그 장면은 정말 정책 박제를 해둬야 됩니다. 국민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준석이 졸업한 하버드에서 외국인들을 다 지금 추방시키는 작업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혐오의 극단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하버드 같은 경우가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럴 때 입장을 내야죠. 본인이 혐오 정책에 조장한 그 끝이 지금 트럼프가 하버드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준석이 너무 난리를 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게 김문수입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1차부터 3차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얘기만 했어요. 본인의 정책과 비전 아무것도 없고요.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하다가 3차 토론까지 끝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까지 수준 낮게 떨굴 수 있나? 김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1차, 2차, 3차 세 차례 모든 토론에서요. 김문수 후보의 비전, 그다음에 공약, 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김문수 후보는 오로지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이재명 후보의 인신공격성. 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낸 국민의힘 정말, 네. 정말 책임져야 되고요. 아니, 경기도지사 2번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네거티브 전략을 짰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대통령 후보라면 본인의 국가 비전이나 철학을 얘기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상당히 좀 사악했던 게 뭐냐면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에서 목에 이렇게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경을 헤매는 그와 관련돼서 한 5개 정도의 질문을 연이어 냈어요. 지금 생사를 오가던 환자에게 왜 헬기를 탔냐? 왜 서울로 이송했냐? 왜 부산대학교가 아니었냐? 왜 서울대학교로 갔냐? 이 질문을 한 5개인가 6개인가를 김문수 후보가 연이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공격의 소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오가는 그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김문수 후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목숨과 달려있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인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방헬기 150 몇 번 탔다면서요. 네. 본인은 왜 소방헬기 탑니까? 이 소방헬기 그 국가적 자산이에요. 세금 낭비인데 왜 본인은 157번이나 탔습니까? 저는 정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보면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지금 분야가 크게 경제, 사회, 정치였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각 분야별 주제와 무관하게 그냥 이재명 후보 인신공격만 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 분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개인 분야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사실 이게 어떤 분께서는 이게 룰 자체가 너무 좀 그렇게 해서 토론의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토론의 수준이 낮아진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나왔고 수준을 떨어뜨린 거예요. 예. 김문수, 이준석이 아주 쌍두마차입니다. 진짜 쌍으로 그렇게 한 건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서도 저는 이 토론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보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 기정사실을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이재명 깎아내리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본인들을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청문위원으로 스스로 깎아내린 격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특히 이준석 어제 그 젓가락 발언 때문에 스스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의 수준을 낮춘 1등 공신이자요. 자폭 토론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반면 그 착한 4등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데 권영국 후보는 예상 외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선전하지 않았나. 지금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하셨는데 존재감을 분명하게 인식시키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국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정치인인데 익숙이 아니라 아예 낯선 정치인이지만 사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거리의 변호사로 나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TV 토론회 때 특히 1차 토론회 때 첫 번째 이 발언을 하게 됐을 때
김문수 후보 불법개혁 내란과 네. 관련돼서 아주 네. 호되게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존재감을 드러낸 부분은 맞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TV 토론이 그렇게 존재감 드러낸다고 지지율과 직결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본인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겁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착한 4등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노동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2차 토론회 때 이 질문이 뭐냐면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걸 검토해 볼 생각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셔요. 네. 이게 뭐냐면 거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공약이나 이런 거 국정 운영에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읽혔어요. 그래서 네. 저거를 달리할 수도 있는데 했고 결정타가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2차 토론회 때 남는 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3차는 젓가락인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국 후보님 큰일 났다. 이거 토론을 마치고 정의당, 민주노동당, 가로치고 정의당이죠. 네. 예, 나중에 내가 다시 정의당으로 뵐 테니까 난리 났겠다 했는데 안 나더랄까. 페이스북에 피친들 보니까 당사 쳐들어가니 뭐하니 TV 토론 이거 총괄하는 김종대 전 의원까지 저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수였다 그러는데요. 그거 아시는 분들 몇 안 돼요. 네. 네. 그런 측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아마 제가 저번에 방송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의제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죠. 물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양극화 불평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20년째 사실 진보정당에서 내선이나 주요 선거 때 얘기했던 의제와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정당으로서는 자체적인 새로운 어떤 정책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제 토론회 때는 사실 저는 그냥 부분은 1차 토론 때 말고는 2차, 3차는 생각보다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어제 이준석 관련된 그 젓가락 발언은 네. 정말 면박을 주거나 그랬어야 네. 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아마 너무 당황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당황이 예. 만약에 저였어도 약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쵸, 맨 처음에 답변 안 하겠다고 거부했어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네. 상종 못할 인간으로 대해도 충분히 무방했었던 그 질문이었는데 권영국 후보도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이준석이 이제 영리하게 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자꾸 당을 앞세워서 질문하니 거기에 좀 말려들어서 이렇다라고 거기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마 한 번 만약에 더 하게 되면은 그건 단호하게 이거는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박탈이다, 퇴장해라 이렇게까지 그 레드 카드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준석에게 레드 카드를 날렸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드 카드 갖고 가셨으면 바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네. 끝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좀 지금 그 50%를 넘나드는 그 지지율의 후보이다 보니까 1차, 2차, 3차 내내 좀 신중한 모습으로 이른바 좀 대통령다움 이런 걸 좀 보여주려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특히 이제 두 후보가 일방적인 공격만 하다 보니까 수비의 입장에서 해서 좀 재미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사이다 발언 아니에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원시원한 발언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두 후보가 완전히 협공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토론회가 아니라 거의 개인 청문회로 지금 만들어버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한 방 좀 때리지 한 방 날리지 이 양반이 말을 네. 예를 들어 언변이 어눌한 사람도 아니고 시원시원 말 잘하는 사람인데 좀 답답한 부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사실 보면 이게 부장 몸조심보다는요. 네. 오늘도 여론조사 보니까 49%, 48%예요.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진짜 경박스러운 이준석의 화법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고요. 말도 안 되는 뒤집어 씌우기 하는 인신공격의 거의 선두주자인 지금 김문수식의 그런 화법에 휘말릴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많이 인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화가 나는데도 인내를 좀 많이 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그런 데에서 막 화내고 이러는 거예요. 적절치 않고요. 저는 나름 그런 측면에서 악조건, 그다음에 네. 본인이 사실은 말도 잘하고 시원시원하게 막 맞받아 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았다. 네. 참았다. 근데 그래도 한 번은 확 한 방 날려주지. 한 방 확 날려주지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 아쉬움이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이번 대선 토론회는 없었다. 1, 2, 3차 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기정사실화한 청문회였다. 그리고 고약한 청문위원 둘이 있었고 네. 착한 청문위원 한 명 있었다. 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1차 TV 토론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5월 18일 저녁에 이제 경제 분야였는데 이날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보기에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TV 토론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게 5월 17, 18일 광주 일정이 있었습니다. 5월 17일 날 그 전야제에 참석했고 5월 18일 날 광주에서 5.18 관련 일정을 마치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TV 토론 준비는커녕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고 5월 18일 이전까지 매일 강행군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TV 토론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상호 기자가 정확히 짚었던데 총 4차례 짜증을 냅니다.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니까 누가 열이 받죠. 짜증 나죠. 그러니까 이거 화내는 모습이 한 4차례 보였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 TV 토론에서는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2차에서는 이미 다 예견을 했기 때문에 사회 분야에서는 이준석, 김문수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차분하게 좀 답변을 하고 적어도 화는 내지 않았고요. 어제 3차에서는 젓가락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거 완전 그야말로 대선판을 완전 요지경으로 만들었음에도 차분하게 거의 국민만 보고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게끔 했고,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권영국 후보와의 과거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영국 후보에 대한 그런 좀 마음, 애정 같은 걸 좀 보여주시는 모습이 좀 푸근한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총평에서 3차까지 있었던 이번 21대 대선 TV 토론 어떻게 총평하신다면? 반복된 말씀인 것 같은데 토론회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청문회였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